사상의 법칙, 배움에서 깨달음까지. 12페이지에 보면 이 책은 의식의 꿈과 비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꿈과 비전? 의식의 꿈과 비전. 물질의 꿈과 비전도 아니고, 성공의 꿈과 비전도 아니고, 성취의 꿈과 비전도 아니고, 의식의 꿈과 비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의식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꽃피워가는지, 그런 의식이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주도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의식의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꿈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지위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물질적인 거나 인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식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꽃피워가는지, 그거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의식의 바깥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내부에 사랑과 지혜로 원래 있음을 확인하는 거다. 지금 우리의 사랑, 행복, 안전, 평화, 온전함,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의식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의 내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의 내면에서 이것을 찾아야지, 의식의 바깥에서 이것을 찾는 것은 우리 하고 있는 공부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의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각자의 의식의 수준에 있다. 외부에 있는 상황과 사람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각자의 해석과 설명하는 의식의 수준은 다르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믿어? 근데 왜 안 받아들일까? 바깥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다. 바깥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저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저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것을 보면서 일으키고 있는 내 것을 이해하고 나의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은 그대로 이렇게 놔놓고 저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상황이 왜 저래? 이런 일은 왜 일어났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만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남자친구는 있는 그대로야. 저기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은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비가 올 때 여러분들이 비를 맞을 것인가? 우산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는 거야. 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거야. 운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수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내가 저 상황을 운용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나의 낮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바깥에 있는 비를 온다고 계속 타다면서 우위를 안 쓰고 계속 바깥에 비를 맞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비가 와? 어제도 비 오고 오늘도 비 오고. 아니 비는 오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우산 쓰든지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막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비를 막 욕해.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풍경을 보거나 같은 소리를 듣거나 같은 맛을 보더라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임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면 같은 세상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낮은 의식에서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으로, 그 감각과 충동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내가 저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데 내가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미숙함으로 똑같은 패턴에 계속 제자리 걸음하면서 뺑뺑뺑뺑뺑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상은 똑같은 상황에 반복하는 그 괴로움이 있을 때 잠깐 멈추어라. 잠깐 쉬어. 자, 이쪽에 앉아서 차 한잔 해. 자, 차를 한번 마셔봐. 가만히 앉아봐. 자, 고요히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을 느껴봐. 숨을 느끼는 순간 감정과 생각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돌아와서 나의 인식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었으면 익숙한 감정과 생각의 패턴에 안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염체에 익숙한 빙의가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이것에서 깨어나와야 돼. 이것이 환상이고 이것이 창조했던 거라는 거. 창조했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것을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왜 이래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는? 자기가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야.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것을 우리는 이러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카르마는 여러분들이 제거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카르마를 제거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이것이 카르마인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 이게 명확하게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내면의 진실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서는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 하는 거야. 수행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 생각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익숙한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이제 4가지 의식으로 단계를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자유, 인간이 느낀 행복과 자유의 높이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의 높이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하려 그러면 의식을 높이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을 투자해야 돼. 근데 나의 자유와 행복이 저기 돈에 있고, 저기 바깥에 있는 누군가 내가 의존하는 사람에 있고, 저기에 있는 나의 어떤 성취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거기다 다 투자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디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4가지 의식,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의식으로 이미 창조한 것, 만들어진 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생존하고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인 거야. 그러면 이미 누군가가 창조한 세상을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듯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창조한 것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야. 자기가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야. 왜? 이 수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진실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억을 진실이라고, 지금도 진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기억은 그때의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났던 거야. 근데 해석이 어린 시절과 지금은 달라야지. 어릴 때는 그게 엄청난 무서움이었고 상처였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와, 동네가 옛날에 언덕이 너무 높아. 와, 건물도 너무 커. 근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언덕이 조그만해. 해석이 달라. 전혀 다른 세계인데, 어릴 때는 엄청 크게 느꼈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릴 때 그 생각과 기억을 지금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그것을 큰 상처인 것처럼, 큰 일인 것처럼, 이것이 대상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는 거야.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숙하게. 그래서 생존과 본능, 감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 대상의식이고, 그리고 아상의식은 같은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 상대 중심에서 이제 나로 돌아와서, 내 중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와 내 감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의식 수준이다. 내 욕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달성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을까?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대상의식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 자기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나를 더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것을 아상의식,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이루는 사람, 자기를 성취하는 사람. 여기는 스스로 올바르다고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상의 높은 수준에서는 계속 훈련하고 미숙한 감정적, 충동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을 자꾸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더 이 사회에서 원하는 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속도 지키고 훈련도 똑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삶은 80% 이상이 대상의식이야. 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가꾸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아직 많이는 없어. 이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아상의식이 아주 이렇게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대상의식에 살아간다. 다음으로는 법상의식. 법상의식은 대상도 나도 아닌 그 둘을 연결하고 관계 맺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법칙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는 의식의 수준이다. 이 말은 이 삶이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무엇을 내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 것과 너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내 것을 밀어붙이면 상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제 삶을 아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네 것과 내 것 사이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삶을 선택하고 운용해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성우님하고 코칭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법칙에 맞게 삶을 운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저 사람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중심에서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중심에서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법칙인데 이 법칙에 맞게 운용하면 저 사람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게 운용이야. 이것이 법상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공상의식은 인간의 의식으로 창조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어 온 인간이 만들지 않은 원래 있는 세상. 아상의식은 지금 나의 생각, 감정, 욕구의 세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법상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좀 올라가서 이번 생만이 아니고 지난 생, 내가 이 지구에서 수많은 삶을 살면서 배워왔던 실패했던 수많은 그 경험들이 총합되어 있는 더 상위에 있는 나, 그 상위의 나를 접속하는 것이 법상의식이고, 아상의식은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가장 나의 나다운 나를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것. 공상의식은 나라는 존재의식을 넘어서서 이 세상 원래 있는 전체의식, 하나된 의식, 그것을 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그러면 가장 많이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상의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개체의식을 가지고 나라는 의식이 태어났어. 나라는 의식이 이 현실이라는 삶 속에 몸을 입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것이 아상의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야. 아상의식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것, 나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신념들, 내가 만들어 놓았던 많은 이미지들, 이제 이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 아상의식의 마지막 종점이야. 아상의식이 낮을수록, 아상의식이 두꺼울수록 자기가 동일시한 것을 자기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붙들고 집착하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상의식이 점점 낮아지면 더 자기 중심성으로 빠져서 자기 오름에 빠져서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방어하고 외부는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상의식이 점점 커질수록 이제 외부에 있는 것이 들어오기가 쉬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상의식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법상의식의 법칙의 원리에 맞는
그 공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강의를 뭐라 그래요? 법문이라 그래요. 법문이라는 것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삶의 올바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의식의 수준과 성장은 삶을 대하는 수평적인 확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도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게 의식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수직적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도약을 해버리면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갑자기 확 넓어져 버린 거야. 내가 수직적으로 도약해버리면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짐들이 갑자기 짐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왜? 내가 가두어져 있던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초등학생이 1학년 때 힘들었던 산수 문제가 중학생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지식이 확 도약해버린 거야. 지식이 도약하면 지식이 낮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러니까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산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것이 의식의 도약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계속 의식을 도약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그 안에서 의식의 똑같은 수준에서 아무리 옆으로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가도 그 한계 안에 있다고. 초등학교 때 산수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어.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 그런다고 해서 산수가 막 도약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의식 수준의 질적 변화가 삶의 질적 변화이다. 의식이 수직으로 질적으로 싹 도약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야. 갑자기 문제였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나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막상 탁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이 의식의 도약은, 의식의 성장은 여러분들이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직면해서 그 문제를 만나야만이 도약하는 것이지, 문제를 풀어야지, 카르마를 정리해야지 도약하는 것이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수행 멘트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갑자기 깨달음을 공부하고 갑자기 뭔가 어떤 놀라운 수행법을 해서 이 현실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아니면 어떤 신앙을 가져서 갑자기 이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쫙 저기로 도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에 안 맞는 소리야. 이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하라. 수행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더 안 보고 도망쳐버리는 거야. 회피해버린 거야. 영적 우회해버리는 거야. 우회를 해버리면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결혼하고 현실을 살라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안 만났을 뿐이지. 문제를 안 만나고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야. 산속에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으니까 좋지. 근데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막 한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왜? 내 안에 카르마로 무의식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정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카르마를 닦고 해소하고 녹여내야 돼. 그러면 닦고 해소하고 녹여내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좀 더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 최고의 힘. 만약에 가장 무서운 악마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그래. 귀신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뭘까?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의 에너지를 딱 내뿌라고.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거야.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에너지가 뭐겠어? 두려움인 거야. 와, 막 잡으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 와, 무서워라!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무섭게 막 나타나는데,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이 가장 강한 에너지.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할수록 여러분 안에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이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고 만나는 사람이 다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에 분노가 많고 저항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은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은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의식이 낮은 사람은 매일 의심하고 걱정하는 소리만 하는 거야. 내가 잘 될까? 아, 그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해? 매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의식이 낮은 거야. 의식이 높은 사람은 항상 사랑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점 보러 갔어. 아니면 어디 누군가 만났는데 매일 공포를 막 심어주면서 불안을 막 조장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빨리 판단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좋은 소리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뭔가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두려움 소리를 좋아하는 거야. 왜? 80%가 대상의식에 살다 보니까 이 대상의식은 두려운 이야기를 더 솔깃해. 의심의 이야기를 더 재밌어해. 질투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남을 속이는 게 너무 재밌어. 폭력적인 영화가 너무 재밌어. 왜? 솔깃하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뉴스나 텔레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불안에 대한 이야기야. 경제가 안 좋아진다. 사회가 힘들다. 어떤 거 조금만 와도 크게 큰일 났다. 날씨가 조금만 해도 아이고 날씨가 큰일 났다. 계속 그런 이야기.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하거든.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식에서는 아상과 법상과 공상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이 대상의식 속에 살면서 너무 큰일 났다.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상의식과 법상의식에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이해가 안 돼.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다는 소리야. 화가 막 나는 거야.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한테 괜찮다고?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뭐야? 큰일 났겠네 진짜. 걱정. 괜찮아. 이러면 화가 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삶을 이해하는 것이 의식이 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거야.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옛날에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 경험이 내한테 이런 것을 주려고 했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제자리 그림 똑같이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개가 자기 꼬리를 물라고 뺑뺑뺑뺑뺑 제자리 돌듯이 인생이 제자리 그림인 거예요. 아상의식에는 법상과 공상이 마치 현실에 없는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와 이상세계처럼 느껴진다고. 이 아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법상의식, 공상의식 막 이야기하면 그게 뭐 현실이야? 지금 여기 있는 게 현실이지? 이렇게 느껴지지? 저건 뭐 마법의 세계지? 그건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법상의식에서는 공상의식을 가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세계야. 너무 어떻게든지 가고 싶지만 못 닿는 거야.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무지. 무지라는 것은 의식이 낮음.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에 도달하는 상태를 해탈과 열반이라고 했다.
인간 삶에 결국은 의식의 수준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의 단계가 성장할수록 그만큼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지금 이 책의 목적이죠.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의식이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야. 의식이 성장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더라는 거야. 그걸 실제 삶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체득해 나가고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점점 주인으로서 자꾸 서고 있는 거야.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듯이 내 삶의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고 신이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야? 신인 거야. 자기가 신임을 알라. 그런데 우리는 나를 신이라고 느끼지 않고 창조물이라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만든 창조물을 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의식이 높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신이다. 좀 사이비 같네.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신이다가 아니고 내가 신이듯이 여러분도 신이다. 지금 이 이야기지, 그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뛰고 완주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력 안배나 페이스 유지가 중요해요. 그러려 그러면 자기 것을 잘 알아야 돼. 자기는 저 사람이 빨리 뛴다고 빨리 뛰가다 보면 빨리 퍼져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에너지 관리, 내 것을 좀 더 잘 운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갖추어야 할 나는 지금 현재 아상의식에 있군. 나는 지금 법상의식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군. 나는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군. 자기 수준을 먼저 알아야 돼. 그냥 자기 수준도 모르고 나는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내 감정을 처리 못하는 거야. 관계가 안 돼. 그래, 관계는 저기 가서 하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될 거야. 하늘나라에 가도 똑같아. 그래서 의식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진화해서 자기만의 꽃피움으로 나아간다. 이게 저희 또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이 계속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꽃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그래서 나도 의식이고 너도 의식이고 세상도 의식이다. 태어남도 의식이고 죽음도 의식이고 삶도 의식이다. 느낌도 의식이고 감정도 의식이고 생각도 의식. 다 의식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 의식이 나지 생각도 내가 아니오, 감정도 내가 아니오, 느낌도 내가 아니오, 태어남도 내가 아니오, 죽음도 내가 아니고 삶도 내가 아니고 세상도 내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다. 의식이다. 의식이 있구나. 의식을 이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 의식을 모르면 모든 것에 무지하고, 왜? 동일시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의식을 알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있는 그대로야. 그대는 지금 어떤 의식 수준에 사는가? 심리 상담을 할 때 제가 나를 꽃피우는 치유 심리학은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욕구와 감정, 내면아이라 그래서 자기와 욕구와 자기의 감정을 편히 되어줬어.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나를 꽃피우는 치유 심리학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몸과 에너지, 감정, 심리를 통합해서 아상에서 법상의식으로 넘어가지고 할 때 만들었는 책이 차크라를 통한 치유에서 깨달음, 치유에서 깨달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배움, 대상의식에서 공상의식, 자각까지. 그래서 이것을 4가지 상의 법칙, 사상의 법칙이라고 이름해서, 법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하고 너한테는 통하고 내한테는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이 세상을 운용하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4가지 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4가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이건 심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건 일반인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의 발전, 사회의 발전, 어떤 개인의 발전도 사상의 법칙으로 성장과 꽃피움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런 것들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각 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문에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서문만 잘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 이 책 전체를 아는 것과 같아.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